단기고사라는 게 왜 중요하냐? 네? 이 책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 책이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단군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러지만 옛날에 군이라는 건 제왕의 뜻이에요. 군왕이나 제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제왕, 군왕 이런 말을 쓰죠. 이 군이라는 게 옛날에는 제라는 황제의 제자, 천재의 제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군이라는. 그런데 이거를 비하된 뜻으로 쓰기 시작한 게 뭐 조선시대 때. 그래서 단군 그러죠. 단제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 예? 왜냐하면 군이라고 하는 걸 왕은 제왕 군왕 했을 때 제의 위치왕이고 군의 위치왕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뜻으로 오해를 할까봐 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 비하시키려니까 군을 쓴 거예요. 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이라고 했을 때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들이 있냐면 저같이 그게 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돼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제와 기자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2333년에서부터 기원전 232년까지 이어진 나라인데, 예? 여기 2000년 정도, 2100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33년 32니까 뭐 2000년 정도 된다고 칩시다. 2000년 정도 되는 2100년 정도 이어진 나라인데 전반기 천년은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1285년까지는 간제가 전체적인 나라를 장악해서 세 나라. 이게 진안이고 이게 번안이고 이 마한이면 2333년부터 1285년까지는 이 세 나라를 간제가 직접 통치해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고조선을 전반기 천년, 후반기 천년 이렇게 얘기해요. 후반기 천년은 번조선의 왕이 이 세 나라를 장악했어요. 그게 기자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기원전 1285년부터 기원전 323년까지. 그러니까 진조선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232년에 망한다 이거. 그러니까 323년에 망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망하는데 100년 정도 더 후에 망하는데 이 번조선 전체를 장악했던 이 번조선은 그거보다 100년 앞서서 망한다. 네? 그래서 후반기 천년을 이 기자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단제와 기자의 역사가 고조선이었어요. 네. 그래서 단기고사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323년에 어떻게 되느냐? 이 기자의 후예인 기후가 번조선의 왕이 돼요. 기후가. 그리고 여기 번조선의 왕이었던 수한이라는 왕이 남쪽으로 가서 마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마한의 왕이 돼요. 그래서 238년, 기원전 238년에 나타나는 북쪽은 북부여가 지배하고 남쪽은 마한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남북국 시대가 됩니다. 고조선은 그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단기고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단기고사가 위서가. 응? 아니 대조영이라는 황제의 동생이 쓴 건데, 예? 그것도 황제명으로 해서 발해라는 나라가 만든 국사를 위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미치던구라. 예? 아니 뭐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만, 아니 쓸 수가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예? 그러니까 뭐 자기 그 저 뭐야 아버지가 왕인데 거지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거지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응? 지 아버지가 거지인데 궁중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의식이라는 건 뭐 그게 무슨 뭐 사회적 환경과 이런 거에 의해서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는 거니까 그런 거지만 너무 한심하다 이거지. 네. 그래서 단기고사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는 단기고사는 이 기자를 무시했어요. 기자에서 내려온 이 기후를 이 기시로 바꿨다.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기자를 또 우리 민족사관에서는 이게 뭐냐 이거지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는 단기고사는 이 기후나 기자가 안 나와. 다 이 기시가 한 걸로 분각을 시켜버렸다. 네? 그런 거는 좀 변조가 된 부분이 있지만 위선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반도사관 뭐 이 지금 그 제도권에서는 이 기자가 1285년부터 뭐 지배한 것 같이, 응? 이 기자가 지배한 게 아니고 이 기자가 지배한 걸로 또 그런 식으로 또 역사를 기술한다 이게. 비슷하니까 시대는 100년 차이 나고 이름도 비슷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둔갑을 시켜서 말하자면 식민사관을 또 만든. 예? 뭐 그런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자와 기자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정확히 우리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단기고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규원사화라는 책이 이게 왜 중요하냐? 규원사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1675년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국보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하고 한번 정식으로 한번 붙어보자. 어?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굴욕적으로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때 숙종 때죠. 그래가지고 그 국벌 준비를 해서 군사력도 강화를 하고 그래서 나갔는데 뭐 요새 엉터리 역사 주장하는 놈들을 같으면 우리나라가 무슨 감히 중국하고 뭐 이렇게 청나라하고 무슨 전쟁을 했을 테니까 이래가지고 뭐 반대가 뭐 엄청나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당시 숙종이나 이후에 이 사람들은 그 청나라한테 굴욕을 당했으니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네? 뭐 전쟁으로 붙어도 일본도 뭐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명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뭐 일진일퇴하고 그러는 그런데 더군다나 조선까지 연합군하고 전쟁을 해도 뭐 그렇게 밀리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순신 장군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판인데 왜 조선이 뭐 군대 제대로 해가지고 만주 쪽으로 쳐들어가는데 전쟁에서 진다는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 지식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과거가 뭐 제대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대학 수시 모집하고 똑같죠. 지금 대학 수시 모집이라는 게 엄청난 비리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아니 뭐 옛날에 뭐 음대비대 시험 보는데 뭐 음대는 커튼 치고서 뭐 무슨 시험 보고 뭐 미대 같으면은 무슨 뭐
저 뭐야 그 실기 시험 같은 거 보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예? 그 채점하고 그러는 거야. 똑같은 얘기지. 그 뭐 아이고 그런 식으로 조선시대 때 뭐 그 저 과거라는 게 뭐 오죽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양반도 뭐 대단한 실력자인데 과거만 보면 낙방하는 거야 이 양반도. 그러니까 뭐 의심 하나마나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겠죠. 현 사회 체제에 대해서 뭐 반체제 인사는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역사책을 뭐 읽어봤겠지 저같이. 그래서 야 이거 역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술한 책인데 이것도 당시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그 친정부가 아닌 제야 쪽의 그 인사들이 그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 인식을 그대로 밝혀주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료입니까. 사실은 뭐 학문적인 수준은 높지 않아요. 뭐 오해한 것도 많고 그 제대로 이해 못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그 정신만큼은 역사를 이해하려는 그 정신만큼은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책이고 또 상당 부분 또 그 우리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책. 이거는 지금 제도권 사학자들은 위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이거를 위서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국립도서관에 원본이 딱 지금 저 보관돼 있고요. 네? 지금 다 그 당시 뭐 그 1950년대가 60년대가 그때 그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인들이 이거 위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증을 하죠. 네? 근데 그것마저도 뭐 그 이것도 읽어보면 뭐 이야기가 참 저도 뭐 한 몇십 번 읽어봤지만 야 진짜 뭐 어려워가지고 뭐 참 요새는 조금 이제 이해를 해서 대충 이제 뭐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운 책이니까 뭐 이게 뭐 많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위서라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4권의 책을 그러니까 판단권이 5권이니까 8권의 책이죠. 이 책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연구를 해도 뭐 우리 역사를 밝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거기다 덧붙인다면 이제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이 정도만 가지면 더 외국에서 뭐 어디 뭐 보관하고 있다 무슨 어쩌다 이런 얘기 개소리 할 필요 없어요. 네? 이거나 좀 제대로 좀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 데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발해 멸망이 되는 바람에 역사책이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는데 좀 그거를 뭐 대하바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 복원해서 또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발해가 멸망하는 바람에 또 이것도 다 뭐 단기고사 같은 것도 원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 없어지고 또 지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는 단기고사는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필사본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좀 잘못된 부분이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건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적인 중요한 우리가 민족사가 이렇게 다 없어지고 왜곡되고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고려 때 서경천도 운동의 실패라는 묘총의 난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의 역사가 우리의 정통 역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소리냐 신라의 역사가 정통이지. 그러니까 고구려라고 그러지만 사실 고려예요. 고려의 역사가 정통이라는 사람들하고 무슨 소리냐 신라가 그 정통이지 이런 사람들하고의 그
내란에 의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이쪽이 승리했어요. 네? 이쪽은 묘청이고 이쪽은 진부시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경주김씨고 묘청은 이제 고구려 계통의 그런 쪽을 이어오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정신이 선도다. 우리는 우리 선도 사상을 가지고 이게 정통이지. 이 사람들 같이 유교가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유교가 정통이지. 공맹 사상이 중심이지 무슨 소리냐? 그 삼국유사 같은 건 불교죠. 그래서 불교는 뭐 약간 좀 뭐 왕실에서도 뭐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고 여기는 선도고 나머지가 불교는 똑같이 삼각형이죠. 그럼 이건 X고 여기는 또 X고. 네? 이 사람들이 볼 때 선도 사상은 X고 이 사람들이 볼 때 유교는 X고 불교는 그런 대로 완충지대로서 이렇게 다 수용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란을 진압한 거야. 진압한 이후에 삼국사기라는 책을 쓴단 말이에요. 김우식이가. 그 삼국사기라는 게 뭐냐? 공맹 사상이 기본이 돼야 된다. 역사 그러니까 그 통치의 기본 이념이 공맹 사상이 유교로 가야 되고 모든 역사의 정통성이 신라에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과서를 그렇게 만든 거야. 네? 그러니까 요새를 치면 우편향 교과서가 된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정통이냐 그냥 계속 그렇게 네? 이어져 왔다 이거. 그리고 얼마나 우리 역사에 충격을 준 거냐 이거. 네? 뭐 완전히 왜곡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치우쳐진 쪽으로 해서 이질러졌다 이거. 네? 본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3세기 말에서부터 14세기까지의 약 한 80년 동안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고 간섭할 때 얼마나 역사 문제가 또 심각했겠습니까? 우리 삼성기 같은 거 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원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된 나라고 다 몽골도 우리가 다 가서 통치했던 나라고 모든 문화가 우리한테서 넘어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 80년을 그 길곡 속에서 살았는데 그게 제대로 역사가 전해졌겠네. 이것 또한 엄청난 거다.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 때 이거예요. 원나라의 지배입니다. 그게 우리 역사와 문화와 정신이 아주 쇠퇴하고 일그러진 근본적인 원인이죠. 몽골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대주의가 그때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 세계에서 당시 그 동아시아권에서 유럽과 동아시아권에서 몽골의 지배를 그래도 가장 적게 받은 게 고려였어요. 네? 그나마.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이고 제대로 된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별초 같은 사람들은 대표적이지. 그 무슨 몽고가 뭐 말로 죽은 거 애들이냐. 그리고 저항을 하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이 또 역사를 지켜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다가 이성계라는 또 이상한 친구 하나 나와가지고 이게 이성계도 사실은 고려의 후예지만 신라 고려 계통의 그 조상이지만 사실 몽골 가서 살았다. 고려 때 이성계 조상들이 몽골에 가서 살다가 몽골의 관직을 가지고 있다가 고려로 넘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1270년에 고려하고 몽골이 원나라가 이제 그 정전을 했어요. 정전을 하고 우리 전쟁 이제 중지하고 그 대신 어떻게 되느냐? 원나라에서 고려에 72명의 단로하죠. 그 다루가치라고 합니다. 다루가치라고 해가지고 72명이
그 고려의 영토를 나눠가지고 그 신탁통치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성계의 조상은 6대조가 전주의 다루가치로 들어온 거예요. 예? 전라도 전주의 다루가치. 그래서 전주시대요. 예, 예. 다루가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뭐 신라계구, 고려계구 그런다 하더라도 원주민들하고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티격태격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강릉으로 통해 가지고 한경도 이제 저쪽 영흥 가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이제 그 여진족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또 공을 세워가지고 슬슬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아 이게 뭐 총은 없었지만 칼 가진 놈이 뭐 왕이고 그 군사력 가지고 지배한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말하자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명나라하고도 전쟁을 해서 우리가 아주 그 대륙을 다 평정을 해버리자 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밀려가지고 강원이한테 밀려서 정도전이도 죽이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냥 해암사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함흥차사 때는 정도전이가 셌죠. 그 정도전이가 이거 다 죽인 거지. 무슨 이성계가 뭐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전이가 일전을 불사한 거지, 이제 명나라하고. 그래서 정도전이 때문에 지금 수도가 그 중국의 수도가 북경이 된 거야. 정도전이가 북경이 있어. 이성계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경이라고요? 아니 북경이 함흥이니까, 함주니까. 거기 이성계하고 정도전이가 있으면서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죠. 적국을 진압을 하고 들어와서 그걸 수도를 만든 거예요. 적들을 소멸을 하고. 정도전은 죽고 이성계는 다시 한양으로 오고 그 자리를 명나라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가 하다 보니까 그게 발해의 수도였고, 그러니까 명나라도 조카를 때려 죽이고 그쪽에서 뭐 아주 어려웠거든. 명분도. 그러니까 수도를 그냥 북경으로 온 거고. 그래서 지금 북경이 수도가 된 겁니다. 그걸 또 모르고서 뭐 이상한 소리 들어. 그러니까 정도전과 이성계가 당시의 대륙에서 얼마나 비중이 큰 인물들인가를 아십니다. 네? 그러니까 위하진이에요. 위화도가 아니고. 위하진 회군을 왜 했냐 이거야. 네? 만일 이성계가 진정한 고려 출신이었다면 꼭 회군했을까요? 뭐 전쟁에서 나가서 떳떳하게 죽는 게 맞지. 지금 이화진은 어디라고요? 섬서성의 대려현이라고 써요. 네, 섬서성 대려현. 거기 그때 그 창고가 그대로 나와요. 제가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대역 뭐죠? 대려현. 대려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황하가 이렇게 그러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주라는 데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여기 있다가 서안을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처수를 합니다. 그게 처수를 어디로 했냐면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송경.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인천시. 산동성 인천시. 이걸 배려고 이거는 산문협이고 여기가 서안입니다. 당시 수도가 송벽인데 고려의 수도가 송벽인데 이게 인천 산동성 인천시. 그리고 여기가 함주 북경이. 그러니까 여기로 왔다 갔다 해요. 함흥차사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함흥차사구나.
그러니까 함흥차사가 아니고 함주차사지. 그때는 함주야. 한 글자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위화진 해군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야. 위가 도가 아니고 진이라는 진이다, 이거, 거죠. 진. 예. 도는 섬이고 그렇죠. 이 진은 군사 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해가 지금 그 해군 기지 아닙니까? 나지는 저쪽에 일제시대 때 육군 그 기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진이라는 건 적어도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2만 명. 근데 위화도에 무슨 그게 비 많이 오면 다 잠기는 거를 뭐 몇만 명 상자가 어떻게 주변에서는 지금 사업자들한테 약간 압록강 여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그게 조그만 무슨 섬인가? 예, 조그만 섬인 것처럼? 조그만 섬인데 역사도 아니고 소꿉장난도 아니고 무슨 만화도 아니고 예? 그런 것들이 하고 있다고 역사. 2만의 군사가요 살려면은 그 3배의 국민이 있어야 돼요. 3명이 군인 하나를 먹여 살려야지 된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진이라는 게 만호인데 만호라는 게 4,4,5입해서 만호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3,000호는 돼야 5,000이라고 그래서 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3,000호면 인구가 한 2만 명 되거든. 네? 그래야 되는 그게 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지금 저 뭐야 그 고려 때 그 인구가 지금 인구하고 비슷한데 우리하고. 네? 그한 5천만 아무리 적어도 5천만 정도 되는 건데 지금 군사 기지로 하려면 인구 몇만 없이 됩니까? 네? 시내가 아무리 못해도 인구 5만 10만은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고요. 아 군대가 그만큼 뭐 주둔하면 뭐 하다못해 취사병이 얼마고 뭐 하다못해 뭐 저 그 군악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어? 그러면 그거 누가 먹여 살리고 누가 그 옷은 어떤 놈이 되고 그 걔네들은 또 그 뭐 어디 가서 술 먹어요. 술집도 있어야 될 거야. 그렇죠. 네? 군인들도 스트레스 해소할 그렇잖아요.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다 저 후방에서 민간인들이 다 하는 거지. 군인이 어떻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유정난이라는 게 1453년에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세조가 그 사륙신을 죽인 게 역사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륙에서 반도로 와가지고 이 대륙사관을 없애고 반도사관으로 만들려니까 저항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멀쩡하게 역사를 위조하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거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게 이제 김시슬이 같은 사람도 뭐 대표적으로 저항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사육신이야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그래서 4대 서관이 성립됐다. 네? 4대 서관을 만들었다. 4대 서관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때 나온 책들을 보면 세조 때 나온 책들을 보면 다 4대 서관입니다. 네? 뭐 한사군이 어떻고 뭐 무슨 이부가 어떻고 뭐 이런 식의 그 얘기가 뭐 다 고조선이 뭐 저 한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일단 개소리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1457년부터 1469년까지 세조, 예종, 성종 때까지 이걸 뭐 어떤 역사학자가 경사재행이라고 해요. 사서가 재난을 맞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역사책이 그 재난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사서를 전부 불태웠어요. 수집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선도 그러니까 그때 묘청의 난과 같이 그때 선도 사상을 중심으로 했던 대륙사관을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적은 게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지공기 표온천사 그 다음에 삼성밀기 도중기 동천록 그 다음에 지화록 삼성기 안암동 원동 중에 했던 거 이건 지금 남아서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공시해가지고 이런 책 가지고 있는 놈들 다 잡아 죽인다. 다 없애라. 다 자진 신고해서 다 가져와라. 이렇게. 불온수가 됐네. 네. 역사 날조는 조선이 한 거지 뭐 일본 놈 핑계를 대고. 네? 나는 웃기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 뭐 핑계 대고 이러는 것도 뭐 그것도 뭐 하나의 방편일진 몰라도 아주 치사하게 말이야. 이석기 그놈이 지가 뭐 혁명 할래다가 못했다 이러는 게 그 정당한 거지. 뭐 아니라고 무슨 그 개소리를 해요? 예? 아, 나 같으면 그렇게 해서 아이 나 뭐 이렇게 뭐 단체질을 해가지고 뭐 북한 애들 쳐들어오면 걔네 도와가지고 뭐 적화 통일 하려고 그랬는데 아 못해서 억울하다. 그거 자기한테 충실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놈도 미친놈이야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예? 아니 무슨 뭐 사상의 자유가 없습니까? 뭐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럼 뭐 북한 사람들은 다 뭐 그 형편없는 놈들인가? 예? 사상 자유 지키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 놈들이다. 공산주의자 그런 놈들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 예? 시뻘건 걸 시퍼렇게 보다. 예? 근데 지금 역사학자도 똑같은 거예요. 시퍼런 걸 시뻘겋다고 그래. 예? 지금 제도권에서 가르치는 역사 가르치는 놈들이 전부 그렇다. 그런데 내가 용서해 주는 건 뭐냐면 걔네들이 IQ가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야. 우리같이 IQ가 좀 높고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양심에 찔려가지고. 근데 걔네는 양심에 찔리진 않아. 아니 지가 뭐 자기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석기랑 똑같지. 자기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 나 이게 벗어나가지고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이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방편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네? 사람이 진실하고 충실해야지 자기 그 목적과 이거에. 네? 무슨 뭐 모이질 않았어. 모이지 않았다가 뭐 그 다음에 모였는데 그런 말 안 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제대로 해야지. 경사 뭐라 그러죠? 재액. 재액? 재난을 받았다 이제. 예. 때만 액은 이제 그 아주 화를 입었다. 그 일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그 일. 예. 소콜드 경사재액이다 이거지. 예? 뭐 그렇게 우리가 이게 만든 말이죠. 역사가가 만든 말이야. 예. 그래서 그 후에 그냥 역사가지고. 그렇지. 예. 우리 이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걸 똑똑히 알아야 된다. 역사 왜곡은 조선이 한 거다. 조선과 명이 한 거지 어디 딴 데다 핑계 댈 거 없다. 예? 반체제 모임은 이석기하고 뭐 통합진보당이 한 거지 뭐 민주당이 했어. 그렇잖아요. 그건 명명백백한 거를 갖다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를 왜 잘못 안 한 거 같이 얘기하냐. 응? 일본 놈들은 어디다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은 거지. 그 놈들도 하게 했지. 응? 남의 만찬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은 거지 뭐 별거냐 이거야. 그런 거 일본 놈들 얘기한 거 따지지 마자. 단재 신채호는 그래도 이 역사를 이제 잘 보관을 해서 그렇죠. 단재 신채호 선생은 그 선도 사관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 유교나 불교 사관으로 안 되겠다. 우리 전통 사상이 선도 사상에 의해서 된 거니까 그쪽으로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역사 정신을 추천한 거죠. 그러니까 저 국외 노인이나 뭐 똑같은 거지. 교원사 쓰신 분이나 뭐 신채호 선생님 그런 거 애국자분 그리고 또 신채호 선생은 안중근 의사도 그렇지만 세계 평화론자예요. 예. 네, 세계 평화론자고 무정부주의자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굉장히 원력이 크신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뭐 소수적으로 뭐 해가지고 뭐 이등반근이 같이 뭐 일본 놈들이나 잘 사자 이게 우리 민족만 잘 사자 이게 아닙니다. 이 신채호 선생이나 무슨 저 안중근 의사가 했던 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이거를 뭐 저 폄하하고 자꾸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 원대한 그 사상과 이런 거를 그 깊이가 있고 이런 분들이죠. 안중근 의사 같은 또 천주교 신자예요. 기독교에 굉장히 감화를 받으신 분이죠. 기독교라는 게 뭐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몇몇 목사님들을 비롯해가지고 다 아주 그냥 이상하게 그냥 더럽혀서 그렇지. 아니 뭐 그 정신이 어디 가냐. 우리 선도사상하고 뭐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조 예종 성종을 거쳐서 반도상한이 성립이 됐다. 그래서 이게 500년 동안 시멘트 굳듯이 굳어져서 양생 기간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굳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못 깨뜨리고 있다. 그것은 이제 뭘로 이제 그게 입증이 되느냐? 신중 동구여지 승남이라는 책을 편찬해서 끝낸 거야. 그러니까 대륙사관을 교묘하게 반도사관으로 변조시킨 거야. 이 신중 동구여지 승남이라는 게 동구여지 승남이라는 대륙에 관한 책을 신중 동구여지 승남이라는 반도의 책으로 바꿔버린 거야.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동구여지 승남은 전해지지가 않고 신중 동구여지 승남만 지금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추리소설 맞출 수 딱 맞잖아요. 네? 저 통리가 착착 맞지 않습니까? 왜 동구여지 승남이라는 책은 전해지지 않냐? 네? 신중 동구여지 승남이라는 건 왜 전하냐? 완벽한 정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더 결정적인 거는 대한제국의 멸망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일본 놈들이 그냥 왜곡해, 다 불태워버려. 중국 놈들이 다뭐 중국 공정이 어쩌고 지랄해.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대한제국이 멸망 안 했다 그러면 그게 다 지금 지금 단기고사가 뭐 위서다, 부도지가 위서다, 저 규원사가 위서, 판단고기가 위서라는 소리 하겠습니까? 야 그런 거는 좀 보지 마라 이렇게. 네? 이걸 위서라 없앤 겁니까 조선이? 자기네 정책에 위배되니까 없앤 거지. 그 위서라 없앤 거예요? 네? 그걸 똑똑히 알아야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없앤 거지. 그게 그 잘못된 책이고 거짓말 책이라 없앤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부도지, 단기고사, 판단고기, 규원사와 거기다가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 실력 가지고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 대학에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도 그걸로 만들면 되는 거고, 또 대학에서도 그 한국사는 그걸로 공부하면 되는 거고, 뭐 다른 게 뭐 있지? 그거 하기에도 뭐 어렵지. 중국사, 일본사 다 같이 비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거는 풍로라고 얘기하는 돌궐. 네. 그 중앙아시아 역사가 다 연결되더라고. 그쪽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이슬람의 역사하고 관련되는 중앙아시아나 터키나 그다음에 러시아 쪽이나 네. 이런 쪽이나 이런 거에 다 우리하고 관련돼가지고 그것도 보완을 해서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오늘은 뭐 그 정도로만 하시고 네. 질문 있으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메르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수메르가 한 12국의 하나니까요. 한 11국. 네, 한 12국 중에 하나였다가 차츰 서쪽으로 가. 우린 자꾸 동쪽으로 왔고, 걔네들은 차츰 서쪽.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메르라는 나라가 그 수밀인데 수밀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감숙성에 있었어요. 감숙성에 있다가 신강자측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요. 메소포타미아 쪽에 티그리스강 그쪽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쫓겨나기 위해서 유랑을 방랑하기 시작해요. 뭐 이집트까지도 왔다. 결국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 정착을 했다가
또 뿔뿔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명이라는 건 뭐 그대로 다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 유적이. 뭐 찬란하게 그 문명이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때는 우리 조상들하고 똑같다. 그 12개 나라 중에 하나였다. 북벌을 주장할 때 어느 정도 되니까 북벌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때 예. 좀 전력을 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아닌 걸로 치는 것처럼 내가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중공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붙었다. 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병력을 어느 정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인구수 비교해보면 우리는 한 100대 1 정도로 많이. 아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전투 병력을 얼만큼 동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규군이 우리가 50만이다. 네. 그러면 그 직접 전투에 그 투입되는 병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중국에도 난리만 일어나면 떼거지로 막 이렇게 막는 거 봐서. 그게 웃기는 얘기다 이거죠. 아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예. 2차 세계대전에 때, 그러니까 그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말 안 듣고 그러면 관동군이라고. 대본영에서 그러니까 두 개로 딱 잘라져가지고 일본군이. 그 우리나라 38선 이북을 관할하는 관동군은 대본영의 말을 안 들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동북 삼성하고 그 신강성 그다음에 운남성 이쪽에서 중앙정부에서 명령을 내려도 안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게 미국에서도 연방 정부에서 명령 내린다고 해서 캘리포니아가 말 듣는 줄 아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뉴욕도 말 안 들어요. 이해관계가 상충하면 지금 저 뭐야 그 보편 무슨 복다 그래가지고 애들 뭐 유치원하고 뭐 유아 뭐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뭐 오늘 2천억 빌렸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가 대줍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정치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물리적으로 안 돼요. 우리가 50만 지금 군대에 있다. 전쟁 딱 붙었다. 예를 들어서 뭐 연평 그 해전이 붙었다. 그러면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배가 서너 척밖에 안 돼요. 그 중국에는. 아니 우리나라에.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은 지금 6개 군구가 있는데 6개 군구가 있는데 그러면 그 북한을 놓고 전쟁이 붙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중국에서 어디를 파견시킬 거예요? 제일 가까운 데 있는데 가라고. 아 그러면 그 지금 뭐 저 주석 군사위원회에서 그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스금평이가 지 마음대로 어디 보내라 이렇게 못 하잖아. 그럼 그 회의를 하려면 그렇죠.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또 해서 그 한다 그러면 아 우리 군은 지금 이게 저 병력도 모자라고 뭐 예산도 없고 그래서 못 갑니다. 우리는 뭐 그거 다 따져봐서 가야 되잖아요. 전투 바로 그 전쟁을 한다고 해도 일주일 걸릴 거야. 그 의사 결정해가지고 저 달라붙는 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단결력이 좀 강하죠. 아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유리하죠. 전쟁을 하면.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명나라 그때 이제 청나라 네. 청나라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크게 봐가지고 이제 신강하고 네. 그다음에 그 청해 그다음에 운남 네. 그다음에 이쪽 사천 그다음에 광동 산동. 그다음에 내몽골 쪽 이거는 명령이 못 미쳐요. 아, 이제 여기서 국경에서 야 군대 너 3만 명만 보내 하고 웃기고 아 이거 보내죠. 보내긴 뭐 맞아요. 개뿔을 보나? 안 돼요. 그러면 그 우리가 전쟁하고 그럴 때 그런 거를 잘 봐야 돼. 우리가 이런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 저
휴전협정에 참가하는지 아세요? 그 무슨 괴뢰적 권리다, 개나발이다 소리 들어가면서 왜 당사자로 정전협정에 참가를 안 합니까? 여긴 유엔군이 들어갔고 유엔군이 저 휴전 당사자고요. 우린 대한민국 아니에요. 금년에 박근혜 정부가 당사자로서 우리도 뛰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전 60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나 그거 잘못했다고 해요. 만만의 말씀이는 거. 여기는 대표가 DPRK고 그렇죠. 옵서버가 중국이야. 응? 그래서 여기 대표하고 유엔군 사령관하고 정전협정을 맺습니다. 응? 그러면 여기는 왜 참가를 안 하냐? 우리는 옵서버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하느냐? 국민 여론을 우린 전쟁을 해야 된다. 이제 못하겠다. 이건 지금 휴전이 뭐냐? 우리 딱 만주까지 먹어도 시원찮은 편에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하는 부추기는 이유가 국내 여론을 부추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서 한미 방위 군사 방위 조약을 맺기 위해서 미국의 여론, 의회 여론에다가 호소해가지고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정도라면 우리가 정전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정전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게 한국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의회의 결의 없이 바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겠구만. 일주일을 번 거. 엄청난 거. 네. 그게 전략이라고. 그런 걸 모르고서 이승만이 뭐 개새끼다 그러면 안 돼요. 난 그게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 나도 뭐 그게 그런 건 뭐 선악을 난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승만이는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한 거다 이거예요. 네네. 예? 아 지금 중공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몇 명의 군사가 어디서 오겠다는 거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숙종 때는 쳐들어가면 어디로 쳐들어가겠다는 것까지 다 계획도가 다 있어요. 이야. 네. 아니 뭐 조선에서 뭐 조선 왕이 그냥 할 일은 없죠. 그 만주를 쳐들어가는데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완이라는 사람은 훈련대장을 만들어서 예. 그 대비를 한 거야. 그러면 또 뭐냐 이면에는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쳐들어갈라는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 그러면 청나라에서는 얘네들 말이야 이게 속국으로 뭐 우리가 뭐 간섭하고 이런 거 좀 안 해야 되겠다. 이 새끼들은 뭐 아니 전쟁을 일으키면 골치 아픈데 아니 일단 뭐 힘이 있든 없든 전쟁을 일으키면 골치 아프잖아. 지네가 저쪽 뭐 몽골 하고도 문제가 있고 저기 뭐 저 사방이 5~3개 뭐 걔네들 뭐 해가지고 저 운남성 지금도 말 안 들어요. 예. 홍콩이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죠. 홍콩에서는 야 니네 같은 개 같은 새끼들이 뭘 지랄이냐. 그 지금 홍콩은 말 안 들어요. 예? 중국이 얼마나 골치 아픈 나라인지 그 지금 해보세요. 티벳에서 말 듣습니까? 예? 신강성 티벳에서는 완전히 딴 나라인데 거기는 또 비자 바다에 들어가고 허락 바다에 가는데 그런 게 뭐 지금 중공입니까? 그 중공 아니에요. 예. 반전쟁 상태예요. 그러면 또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내년도 예산이 내가 볼 때는 3분의 2 정도로 축소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시리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만 있으면 그냥 때려주세요. 예산이 없다고. 돈이 없어 지금 미국은. 그러면 중공은 중공대로 하고 그러니까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한 거예요. 우리 북벌 계획이라는 거는. 예, 그리고 청나라에서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정보를 다 탐시를 한 겁니다. 왜?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전쟁할 때 포로가 엄청나게 잡혀갔어요,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청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아, 그 정보를 알수 문화예술계는 다 조선 사람이었고, 예. 청나라 초기. 예. 그러면 그 정보가 뭐 다 오게 돼 있어. 뭐 그렇죠. 지금 뭐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뭐 이렇습니다. 뭐 어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에서 하는 거지.
그렇게 무슨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필요한 거예요. 네. 목숨 걸고 정보를 뽑아야 돼요. 네. 이제 그런 건데 야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 국내 뭐를 없애자. 물론 이명박 정권이 선거에 개입을 했지. 해가지고 박근혜한테 유리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댓글 조작을 해서 몇 표가 더 늘어났는지는 몰라요. 내가 볼 땐 별 영향 없어. 지네는 박근혜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생색내려고 했는지 몰라도 실제로 표에 도움 안 돼. 오히려 역작용 나요. 예? 그거는 매스미디어라는 걸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예? 지금도 표가 이석기 그 표가 한 거에 30몇 표 그 반대표가 나왔다는 게 그 새누리당에서 역공작 하려고 짜고서 한 거다 이런 마타도까지 나오잖아. 그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새누리당에서 진짜 반대 그거 공작하기 위해서 반대표를 던졌는지 민주당에서 나온 건지 난 건 잘 모르지만 정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 오랜 정치적인 노하우에서 오는 거다. 네. 그것이 쌓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하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족 반역자는 민중이 처단하는 거예요. 국가가 처단하지 않아요. 민중이 주인이에요. 저는 이 역사 복원하는 거예요. 정부에 하고는 난 정부가 보조비 준다고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가 무슨 자격에서 나한테 돈을 줘? 이 새끼들은. 그렇게. 내가 알아서 해야지. 무슨 얼어 죽을 놈에 그런 게 어딨어요. 걔네가 진정으로 좀 알아가지고 이게 절대 필요한 거고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거 좋지. 예? 강요해서 니네 돈 내라. 난 이런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요. 다 여태까지 민간인들이 다 해결하고 한 거지. 국방도 민간인이 했지 그렇죠. 예? 네. 무슨 임진왜란때 무슨 정부군이 했습니까? 그 웃기는 얘기들은 하지도 말라고요. 뒤풀이 가서 나머지 얘기 듣죠.